범일안의 인사이드 아웃 월요일 가치투자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월요일 또 시장을 어떻게 문을 열어주실지 주제 궁금합니다. 함께 보시죠. 우리도 전고점 돌파 가능할까? 네. 죄송합니다. 종목이 저 주제가 틀렸네요. 네. 정고점은 무슨 정고점입니까? 네, 그냥 아니 이렇게 주시고 또 갑자기 틀린 척 하시면 네. 어떻게 하시나요? 아니 이 희망을 아직은 그래도 좀 생각하고 있는데 희망을 네. 꺾어버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요. 네. 저 PBR 꺾이면서 그러니까요. 일단은 고생에 좀 이게 희망을 가졌던 거. 지금 저 PBR주 어떤 종목 주가 흐름 변화 보고 계세요? 일단 크게는 그동안에 강했던 거. 그리고 특히 이번에 이제 가장 핵심이 그거지 않습니까? 저 PBR 쪽에서 어떤 기업들 쪽에서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쪽으로 맡겼다. 네. 이게 여기서 좀 갈리기 시작하는 부분들이고 일본대로 따라갈 것이다. 그래서 그만큼 외국인이 사줄 거다. 이런 논리가 일단은 좀 깨지는 거죠. 깨지는 분위기죠. 외국인 눈치 지금 보게 됩니다. 저도 지금. 외국인 근데 많이 팔지도 않아요. 일단 그렇다고 오늘은. 뭐 많이 팔진 않는데 예. 지난주에도 그 얘기 드렸죠. 이런 분위기 됐을 때 누가 팔 것이냐. 기관이 팝니다. 당연히 누가 먼저 던질 것이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항상 먼저 던지고 확 빠지는 쪽은 기관입니다. 분명히. 기관도 오늘은 참고 있는데요. 외국인보다 좀 덜 파는데요. 아닙니다. 한 2, 3일 전부터 먼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물들이. 예. 네, 그렇게 시작하면서 나오는데 네. 여기서부터 봐야 될 그러면 그 강제적인 게 없고 네. 그리고 또 거기다가 그러면 기업 자율에 따라서 그동안 잘했던 회사가 어디겠느냐라는 쪽들이 포인트가 맞춰지겠죠. 예. 그러면 회사의 주인이 없는 무슨 금융주들은 탈락입니다. 네, 그런 쪽에서 봤을 때 그나마 지금 이제 앞으로 탄력을 봐야 될 종목 중에 하나가 기아입니다. 네, 2025년까지 어느 정도 스케줄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걸 맞춰간다 그러면 강한 지지력 보여주는지 이런 거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강제성을 좀 의무로 양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이 한국전력 같은 공기업 쪽이겠죠. 이따가 한국가스공사는 또 어떤 실적 발표가 좀 남아 있는데 그런 때 혹시나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바뀔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공기업 쪽은 직접적인 정보 익힘이 들어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한국전력 오늘 강합니다. 이런 것들 한번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잘한다라고 하기에는 메리츠금융지주죠. 이런 회사들 급에 그러니까 기존에서 잘했던 회사들이 이번과 함께 좀 어떤 변화가 맞아갔을 때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부분들. 근데 지금 종목들의 흐름들 보게 되면 다 고점 쪽에서 버티고는 있다고 하더라도 약간 추가로 하락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흔들릴 수가 있겠죠. 그런 것들 감안하셔서 특히 금융주 쪽에서 낙폭이 뭐 거의 8% 10% 막 이렇게 빠지는 거는 이거는 결국 그거란 얘기죠. 배당도 거의 이제 받은 종목들 그런 쪽에서 일단 메리트 없다라고 하면서 나오는 매도 압박들이 가장 큰 게 아닐까라고 보면서 그래요. 너무 기대를 이쪽에 대해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그런 쪽에 신경 쓰고 많이 하겠다라는 쪽에 요만큼의 저 어떤 문이라도 보여줬으면 이렇게 실망 안 했고 그 정도까지 저 PBR 정도까지 안 나왔습니다. 이걸 어떤 의미로라도 끌어올리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할 생각 없는데 라는 쪽에 대한 기업들이 더 많다 보니까 이렇게 더 나오는 게 대한민국 주식들의 현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네. 주주가치 환원의 모범생 메리츠 금융지주 오늘 그 낙폭을 줄이면서 장중에 4%까지 하락을 했다가 현재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같이 좀 낙폭 줄이는 시도가 있었는데 기아 같은 경우는 현재 4%대 중반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그 물산 같은 경우도 외국인의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죠. 14일에 1조 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했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런데 이 흐름이 좀 아쉽더라고요. 삼성물산이 오늘 또 많이 내립니다. 6% 하락하면서 지금 21선 이탈 움직임 나오고 있고 15만 원 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대차, 기아, 삼성물산, 메리츠 금융지주는 어느 정도 자사주 소각 의지와 또 발표까지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고요. SK이노베이션도 자사주 소각 결의를 했었거든요. 좀 뭐 오른 게 별로 없어서 빠지는 것도 좀 덜하고 한화생명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을 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 종목은 뭐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는 만큼 주가는 현재 10%까지 하락세를 크게 띄는 모습입니다. 결국에는 그러니까 강제성이 좀 있었으면 했는데 강제성 없이 자율성으로 간다는 그 정책의 방향을 발표를 했고요. 여기에서 자사주 소각이라는 그 의무 조항 이런 걸 좀 원했었고 이게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위해서 정부가 그럼 정책 차원에서 세제 혜택을 주지 않겠냐. 근데 이 내용도 아직 구체화는 되지 않고 있고 총선 이후에 의회에 좀 통과가 돼야 이 내용이 결정될 수 있는 만큼 아직은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그게 지금의 현 주소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럼 회사 자체적으로 그런 주주 가치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고 자체적으로 어떤 자생적으로 그런 걸 보여줄 수 있겠느냐. 그러면 한미반도체 이런 것도 눈에 띌 수밖에 없겠죠. 돈 많이 벌면은 할 것이다. 라는 회사들은 당연히 움직임이 나오는 변화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런 쪽에 앞으로 판단 기준은 기업 밸류업을 통해서 뭐 일본처럼 이렇게 탁고 끌고 정부가 끌고 가는 이런 변화는 없을 것이다. 그러면 그런 쪽에 이제 마인드가 계속 가미가 되고 이래서 주가가 올라가는구나 라고 하는 대한민국의 현실들을 알아가는 과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그냥 어중이 떠중이로 밀려서 올라갔던 대표적인 쪽들이 지주사 아닙니까? 이런 회사들 같은 네. 경우는 전혀 그럴 가능성이 없는데 올라갔던 것들 검토만 하고 있다고 2주째 지금 보여주고 있는 회사들 이런 거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해서 만약에 영속적으로 하겠다라는 흐름들이 나오고 아니면 그 전에 갖고 있는 지주사 대부분은 또 갖고 있습니다. 자사주를. 그러면 정리하고 하겠다라는 것들의 좀 긴 장기적인 플랜들이 나오기 시작해야 그때부터 자율적으로 하는구나라고 해서 변화가 들어오겠죠. 아닌 이상은 다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는데 이게 제대로 되는 자사주 주주가치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철저히 배제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더 중요한 게 그겁니다. 저 PBR이 이제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매수세가 어디로 들어갈 것이냐.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그동안에 또 보면 개인들은 쭉 올라갔을 때 많이 매도했었습니다. 잘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요. 하고 나서 그 금액들이 그러면 어떤 쪽으로 들어올 것이냐. 라는 쪽으로 봤을 때 몇 가지 이제 섹터와 함께 좀 체크해봐야 할 부분들이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단적으로 움직이는 섹터들의 하나가 네. 첫 번째가 바이오주 같습니다. 바이오주. 네, 바이오주 쪽에 대한 시각들이 예. 알테오젠이 일단 물론 좋은 호재가 있고 근데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주 같은 경우는 호재 나오게 되면 일단 밀려 버리는 구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지금 조금 더 보강시키는 모습들로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그렇게 또 하나의 가능 섹터로 들어올 수 있겠죠. 두 번째 반도체입니다. 누가 뭐래도 반도체. SK하이닉스 오늘 같은 날 그래도 잘 버팁니다. 버티기 시작하고 변화가 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그것도 어제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안 되죠? 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나 여기서 지금 나오는 내용들을 봤었을 때는 2026년까지 엔비디아와 같이 큰다라는 쪽이 가장 큰 대표적인 모습들이죠. 네, 그게 국내 증권사에서도 네. KB에서 의견이 연초부터 계속 주장을 했던 내용인데 KB에서 아닙니다. 네. 그래서 외국계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고 있네요. 네, 거기서 예. 나오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봤었을 때는 그러니까 가장 생각보다 높게 주기 시작하고 견인을 하겠다라는 입장들은 아마 저희가 알게 모르게 또 네. HBM에 대한 여러 가지 연결들이 좀 크다 보니까 나오는 부분들은 더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뭐 더 끌고 갈 것이냐 그거는 단기적으로는 뭐 엔비디아와 함께 또 차익 매물 거의 유사하게 움직이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엔비디아는 강한데 인텔은 못 가는 거와 똑같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못 가는 거와 똑같이 안쪽에서도 변화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는 SK 하이닉스나 아까 말씀드린 한미반도체가 주축이 되겠다 안쪽으로 바라보면서 이쪽에 대한 흐름들을 맞춰 가시되 또 하면 그 HBM 쪽으로 계속 또 수주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2026년까지면 아직까지 2년이 더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계속 드라이브를 걸어야 될 것 같고 그게 끝이 아니라 HBM3E, 4까지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주도적인 흐름은 초도 물량은 누가 가져가느냐? 하이닉스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변화가 지금 온도차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또 요즘 보니까 QRT라는 회사도 있습니다. 뭐 작은 종목이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경우도 생동성 분석, 초기 테스트는 누가 하겠느냐라고 봤었을 때는 다 이런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다가 또 독보적인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 국산화했던 회사, 오루스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도 요즘에 주가 흐름들이 나쁘지 않은 모습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라든가 또 가장 먼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 흐름들은 거기에 걸맞게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잘 안 밀리죠. 고점 쪽에서. 이런 변화들을 가져가시면서 아마
가능성 있는 쪽 첫 번째는 바이오 알테오전이 이끌면서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반도체 쪽 가능성이 있다. 또 세 번째는 2차전지죠. 2차전지도 지금 보고 있는 에코프로 쪽이 아니라 조금 다른 쪽으로 움직이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성장성에 대한 무게를 둘 수 있는 섹터들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이죠. 네. 예, 이런 것들이 또 네, 움직이기 네. 시작하면서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한쪽들이. 전고체. 네. 그러면서 와, 급등이네요. 22%. 네, 시장의 이제 네. 색깔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중입니다. 네, 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은 혹시 지난번에 보셨던 엔캠의 효과 때문에 이런 것처럼 이제 성장을 앞서서 같이 끌고 갈 수 있는 게 뭐가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우리 준비 다 돼 있고 이제 실적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회사들이 또 부각을 받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은 그런 쪽으로 나왔었을 때 또 하나 이제 4680 쪽에 강자로 바뀔 수 있는 뭐 TCC 스틸 같은 경우도 고점에서 계속 버티고 있는 상황들이고 또 하나 율촌화학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고점에서 안 밀립니다. 예. 고점에서 안 밀리는 대표적인 회사가 율촌화학이죠. 그래서 이것도 지금 파우치 필름에 대한 또 기대감들 높아 있고 이런 쪽으로 봤을 때는 같은 또 에코프로 형제들이 이제 바닥만 잡아주게 되면 이쪽에 대한 기대감들이 계속 움직이는 섹터들 이게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거 봐야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는 네. 방산주도 좀 봐야겠죠. 아, 은극재는 안 봐주시나요? 응급제요. 응급제도 네. 괜찮습니다. 응급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대표적인 뭐 대주전자 재료 물론 시장이 좀 급하게 올라온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대주전자 재료, 나노신소재 이런 종목들이 같이 연결을 끼치면서 변화는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지금 중요한 변화는 일단 좀 다음 대체가 어떨 것이냐. 중국 거 배제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는 게 어떨 것이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관심을 보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면 배터리주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추세가 되는 쪽으로 따라잡아야 되는 건가요? 납폭과대 쪽에 신규 진입 생각해봐도 괜찮은가요? 제가 보기에는 네. 새롭게 들어오는 어떤 성장 동력을 그러니까 성장 동력이라는 건 이제 다른 거 필요 없이 기대했던 투자를 계속 해왔고 거기다 투자해서 한 성과가 나올 때가 된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더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추가로 매수하려고 대기했다가 그걸 차라리 이런 쪽으로 이용을 해보신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쪽이고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특히 양극재 관련된 쪽에 대한 핵심적인 종목들은 아마 시장에서 바라보기는 큐의 확대가 나오기 시작하고 전기차가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 모습들이 나와야 그 다음에 본격적인 P도 바닥을 찍었고 올라가고 P와 Q가 좋아지는 구간이 나오거든요. 그때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이용을 하자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게 더 좋겠죠. 그리고 또 한때 보게 되면은 코스모 신소재가 있습니다.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계속 올라왔어요. 이렇다는 얘기는 지금 4680에 들어왔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또 약간 양극화 물질들이 단결적으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쪽에 대한 수리 쪽으로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시장은 거기에 맞는 종목 쪽으로 찾아내려고 한 준비를 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더 맞게 되면은 차라리 이런 지금 시장에서 무조건 어떤 양극재 쪽이 대한민국 강하니까 그것만 바라보는 것보다 이런 다변화된 모습들이 좀 나오는 것도 한번 좀 체크를 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현재 배터리 중에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뭐라고 판단하실까요? 가장 강력한 모멘텀은 네. 피해 바닥을 찍었다는 거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광산 회사들이 리튬 광산 회사들이 지금 어렵다고 난리를 치고 있는 모습들이 거의 구조조정이 나오기 시작하고 변화가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그게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죠. 그러면 업황은 바닥을 찍어 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바닥 확인과 회복은 다른 거지 않습니까? 회복은 전기차가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전기차 메이커들의 동향을 보게 되면 아직은 아닐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거 좀 어려운 거 좀 정리해 놓고 잠깐 기다려봐 이런 분위기죠. 그게 확인되기 시작하게 되면 전략들이 바뀌고 흐름들이 나올 텐데 그거는 자생적으로 아마 움직임 변화가 뭐 재고를 떨어내는 것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장 큰 변화는 금리 인하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때서 이제 자동차 가격이 싸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수요가 그때부터 창출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변화로 봐야 될 것 같고 차라리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하이브리드 쪽이 전환기 쪽에서 나오는 종목들이 조금 더 어떤 섹터들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수도 있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자동차 부품 말씀이세요? 아니면 하이브리드 전환 관련해서는 어떤 게 있을까요? 전환 관련돼서요. 네. 그러니까 메이커들이 그쪽을 신경 쓰고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종목들의 하나가 뭐 코리아 FT가 많이 얘기가 됐었는데 주가가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정체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냥 기간 조정의 성격의 흐름들이 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조정 나오게 되면 또 반전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는 계속 또 탄력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단기 과열 때문에 또 나온 부분들도 있겠죠. 뭐 세방전지 이런 종목들도 고점에서 안 밀리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좀 어느 정도 어떤
눌림목이 들어온다. 그럼 그때부터도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죠. 네, 방산 쪽으로도 시선을 넘겨야 된다고, 네. 옮겨봐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떤 변수가 있을까요? 일단 대표적인 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죠. 예, 지금 이쪽은 주가가 움직임이 일단 신고가입니다. 지금 형태가 고가인데도 네. 불구하고 계속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 배경은 뭐 나올 거야 이런 거죠. 근데 일단 작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022년 대비해서 2023년이 방산 수출이 줄었던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수출입은행법 이쪽에 대한 개정들이 생각보다 좀 늦게 됐고 거기서 되기 시작해야 캐파를 좀 늘려줘서 같이 정책금융이 이어갈 수가 있겠죠. 그게 조금 안 되다 보니까 좀 늦은 측면들은 있는데 아마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이제 29일 날 본회의 통과를 하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수주가 대기하고 있던 게 같이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기대감이 확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랬었을 때 나올 수 있는 대표적인 첫째 주자가 현대로템입니다. 왜냐면 이거는 지금 대기하고 있던 거 아닙니까?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함께 플러스 알파가 받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폴란드 2차 수주 쪽에서 한 30조 이상에 대한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그에 따른 변화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 흐름들도 보시면서 현대로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종목들이 주축이 돼서 나오는 변화들도 눈여겨봐야 되겠죠. 네, 방사는 그러면 수출금융 여건이 좋아지면서 네.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을 현재 받고 있고 이런 내용들과 함께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또 다른 섹터로는 로봇과 우주항공 관심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네. 네, 그거는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분위기는 활발한데 예. 한국이 이제 거기서 낙수 효과가 같이 들어오느냐 네, 이건 좀 어렵습니다. 그런 쪽에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벌써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지금 전기차 쪽이 약간 위축되다 보니까 마구 이거를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라는 쪽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어젠가요 또 공개했었죠. 그 실험실을 돌아다니는 그 옵티머스 이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시장 분위기는 계속 또 AI 연관돼서 휴머노이드 로봇까지 연결되기 시작하면 확장이 네.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거 생각하고 있는데 빅테크 이젠 휴머노이드 경쟁 이렇게 헤드라인이 나왔네요.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 그중에서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피규어 AI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래도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돼서 스타트업 쪽에서 여러 가지 경쟁이 들어오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빅테크 기업들 쪽에서 투자가 많이 받기 시작하고 그중에서 삼성전자까지 투자를 했다고 얘기를 하는 쪽이다 보니까 네. 아마 기대감이 조금 이어가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그런 자금이 몰린다. 그러면 그쪽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아마 어떤 작업장에서 다 뜯어내지 않고 인간과 비슷한 형태로 해서 반복적인 노동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초기 인건비 대비해서는 지금 나오고 있네요. 피규어 AI에 만드신 보잉 로봇입니다. 예.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것들 아마 야, 이 기업 진짜 핫한데요? 핫하죠? 예, 네. 지금 뭐 삼성전자뿐 아니라 엔비디아 또 제프 베조스라고 하니까 이제 아마존 쪽도 그렇습니다. 관심을 갖고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예,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도 투자. 예, 다 투자하는데요? 이제 좀 투자 좀 해주세요. 네. 네. 얼마라도 해야 될 것 같은. 예. 네, 근데 이게- 상장인가요? 예? 상장 아니죠? 상장 아닌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근데 못하죠. 이게 트렌드가 맞춰가기 뭐라고요? 상장도 아닌데 어떻게 투자합니까? 그러면은 상장을 좀 주세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표창 지금 예민합니다. 예, 저 죄송합니다. PBR 정책에 표창장 준다네요. 에휴라고. 표창장이요. 5월마다 표창 준다고 해서. 저희 이토마토가 드리겠습니다. 좀 열심히 해주십시오. 네. 괜찮죠? 네. 그렇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도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트렌드가, 그러니까 한국은 강한 게 산업용 로봇 쪽입니다. 이제 전환하려고 무지만지 노력을 하면서 웨어러블 로봇부터 서비스 로봇, 협동 로봇 쪽으로 나가는데 아직 휴머노이드 로봇 쪽에서 뭐가 딱 뚜렷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지금 없는데 네. 그 중에 하나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의 힘을 받아서 뭘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휴보인가요? 그래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들은 있는데 그게 가시화가 좀 돼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지금 주 트렌드에선 아직 로봇에 대한 시각들이 조금 멀어지다 보니까 그럼 그에 비슷하게 연관된 종목들이 뭐 없을까라는 쪽으로만 약간 간접 수혜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로봇 쪽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노려낼 것들은 오히려 이제 미국 쪽에 대한 종목들, 미국 쪽에 대한 관심들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주항공 쪽 관련된 쪽은 주말 사이에 나왔던 뉴스 중에 또 하나가 그게 있습니다. 인투이티브 머신즈라고 한 쪽이 네. 이 회사가 민간 우주항공 기업인데 달에서 탐사선을 미리 보냈어요. 벌써 거기서 착륙을 해서 이제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날 나온 뉴스 보니까 엎어졌대요, 약간.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하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결론은 민간 항공 쪽에서도 지금 과거에 저희가 보기는 뭐 스페이스X나 아니면 또 그 아마존에 나왔던 그 버라이즌, 예, 이쪽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어가는 변화로만 보고 있었는데 벌써 이제 한 단계 레벨업 돼서 민간 쪽에서도 할 수 있을 만큼 경제성들이 많이 올라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테크할 부분들이 더 많은 상황들이겠죠. 이 기업은 상장 기업이네요.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변화가 나왔었을 때 된 흐름들, 그러면 그게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도 이제 그 관심이 집중되면 당연히 투자나 자금들이 또 몰릴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죠. 네. 그런 걸 또 연관을 시키는데 아마 우리나라는 우주항공 쪽이 방산 쪽과 연결돼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연관성을 같이 갖다 붙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 있습니다.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탑픽 있으세요? 예, 하나 여러 스페이스가 가장 그나마 낫지 않을까. 억지로 짜내신 것 같은데요. 아니 방산 쪽과 같이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쪽이 그나마 가장 또 유리한 쪽이 아닐까 싶고 그러면 연결시키면 한화 시스템이 하나가 있겠죠. 예, 이쪽도 분위기는 그래도 기준점 위쪽에 움직이면서 나쁘진 않은데 근데 한화 에어로가 더 움직임을 쭉 가기 시작해야 분위기를 받을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 들고 있습니다. 네, 인투이티브 머신스라는 기업은 세계 최초로 민간 달 착륙에 성공했다라는 기업으로 지난주에 좀 부각을 받았는데 이 무인 우주선이 넘어져서 달 표면에 누워 있다 이런 것들도 지금 헤드라인으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로봇부터 해서 또 우주 항공까지 투자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도 내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나라가 지금 뭐 주가도 대만, 일본, 미국 다 정고점 돌파해서 사상 최고치로 지수가 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만큼 못 가고 있고 또 관련한 이런 바이오라든지 이런 뭐 여러 섹터들이 사실 지수가 많이 못 가다 보니까 좀 아직은 제약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지속 가능성 있을지 궁금합니다. 바이오주의 추가 상승 뭐 활발한 종목들로 움직임으로 인해서 추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엔비디아의 수혜를 말씀해 주셨지만 네. 또 앞으로 엔비디아의 대항마로 미래 발전할 수 있는 유로모픽이라든지 이런 쪽도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예, 이런 것들 어떤 모멘텀을 보고 투자를 해나가는 게 좋을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다 기대감입니다. 예. 다 기대감 때문에 뭐 어떻게 할 거고 삼성전자 중심으로 뭐 어떻게 바뀔 거고 예, 주가는 바뀌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런 불확실성을 안고 성장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은 뭐 너희들은 지금 보여주는 게 없는데 그러면 다 어디로 돌아갈까요? 결국에는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잘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잘할 거다라고 하는 얘기들이 나올 수 있는 쪽으로 계속 또 보고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그게 더 지금의 핵심이라고 생각되고 있고. 기대감을 잘 활용해보자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죠. 기대감을 활용을 하되, 근데 좀 개연성 있는 기대감 쪽으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지금 초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삼성이 뭐 이걸 하는데, 와, 기대감 때문에 움직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야. 근데 막상 나오는 수주나 아니면 또 동향들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것만 가지고 기대감을 불어일으키는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결국은 돌고 돌아서, 그냥 엔비디아 최대 수혜주는 엔비디아가 맞고 거기다가 그 밸류체인으로 봤을 때는 하이닉스가 맞고 이런 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서 그러면 나오는 밸류체인은 그러면 하이닉스가 잘 되는데 하이닉스는 그러면 장비 어떻게 쓰겠느냐.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은 HBM 쪽이나 장비들을 국산화를 많이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 100% 이상 오히려 국산화 장비를 더 쓰겠다. 최대 수혜가 누구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HBM 쪽이 그나마 좀 성과를 내면서 가고 있는데 거기서 아마 1분기나 2분기부터 이제 실적들이 딱딱 변형 회사들이 나올 겁니다. 그게 하나의 또 키포인트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저PBR 관련된 쪽에서 빠져나온 자금들은 예. 오히려 반도체 이런 쪽으로 좀 더 들어오려고 스마트하게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투자 아이디어들 뭐 바이오가 갈까 이천지가 갈까 했던 어떤 특별한 섹터의 주도적인 종목들도 한번 흐름은 계속 체크를 하시면서
어떤 상대적인 관점 쪽에서의 흐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업 가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어떤 주가의 바닥 측면에서도 네. 그러한 부분들을 모든 부분들을 다 잘 검토를 하고 좋은 기업들을 좀 잘 담아서 네. 한 1년 정도 투자해 나가는 그런 좀 긴 기간의 투자, 1년이 길 수도 있거든요. 네. 가능한 시점이라고 보시는 거죠? 지금부터 1년이라고 하게 되면 2025년을 바라보는 입장이겠죠? 예. 네.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가 성장만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 성장의 기대감만으로는 안 됩니다. 네, 이번에도 보여줬듯이 저 PBR도 변할 것이란 기대감 때문에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꺾이게 나면 이런 식으로 한번 또 우르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추세적으로 간다. 한 거는 예, 성장이 가장 중요한 거고 성장을 받쳐줄 수 있는 배경과 그로 나오는 예, 숫자들이죠. 그게 확인되는 것들로 몰아가는 게 더 맞지 않나. 근데 저희는 다른 거 없습니다. 저 PBR주 예, 그렇고요. 예. 성장이 담보가 돼야 사람들에 대한 어떤 또 관심들 그리고 성장을 하게 되면 그래서 실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가지고 자사주 매입하겠다. 주주가치 하겠다. 그게 가장 좋은 거 아닐까요? 알겠습니다. 낮은 밸류에이션보다도 성장 중요하다. 실적 시즌 더욱더 주목도 높아지겠습니다. 분석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